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준비하고 만드는 그암이 알고 싶다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방암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유방암 치료에 대해서 궁금한 점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한국에서 유방암 치료의 최전선에서 정말 열심히 환자분들 진료봐 주시고 계시는 최고의 전문가 두 분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에서 유방암 약물치료를 담당하는 이경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종양내과 최희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빛센터병원 종양내과의 김현호라고 하고요. 오늘 두 분 교수님께 유방암 환자분들이 궁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많이 알 수 있도록 질문 잘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항암 치료 약제들 중에 저희가 표적 치료제 그리고 면역 항암제 이런 약제들이 사실 환자분들도 이제는 많이 잘 알고 계시는데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하는 새로운 약제 카테고리가 또 등장한 것 같아요. 아마 이 부분을 저희가 그암에 알고 싶다에서는 사실 한 번도 제대로 다룬 적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요. 한번 먼저 조금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항체 약물 접합체를 이제 영어로는 안티바디 드럭 컨주게이트라고 해서 ADC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환자들한테 주로 쉽게 설명할 때는 표적 치료제인데 꼬리에 항암제를 달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고 있고요. 표적 치료제니까 이제 암에 많이 발현되는 물질들을 찾아 들어가서 그 물질을 만나고 난 다음에야 꼬리에 있던 항암제를 떼게 됩니다. 암세포 주변에서만 이제 고농도로 효과를 발현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표적 항암제다 보니까 이제 암세포에서 많이 발현되는 물질이 있는 경우에는 정상세포를 건들지 않고 암세포만 타겟으로 해서 치료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이게 일종의 결국엔 표적 치료제와 같은 느낌과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약제인 것 같습니다. 화학적으로 어떤 표적에 딱 결합하는 것뿐 아니라 마법 탄환처럼 미사일처럼 유도에서 간다고 하는 개념일 수도 있는데, 정말 매직 뷰렛이라고 해서 암에 많이 나오는 단백질에 가서 딱 붙어서 거기에서 폭탄을 터뜨린다. 이 미사일하고 비슷한데, 매직 불렛 정말 딱 맞는 정말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획기적인 새로운 약제 카테고리가 개발된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하는 약제가 유방암에서는 어떤 약제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유방암에서는 사실 이 항체 약물 접합제가 널리 쓰이고 우리 건강보험 급여도 된 지가 10년도 넘는 것 같아요. 유방암 종류가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한데, 가장 흔한 종류인 호르몬 양성, 허투 양성, 삼중 음성 이렇게 나눌 때, 허투 양성 유방암에 대해서 이제 보통은 두 번째 치료로 캐사일라라는 약이 쓰였거든요. 트라스투즈맘이라는 항체에다가 엠탄신이라는 약물을 붙인 항체 약물 접합제였거든요. 그리고 그 약제가 과거의 표준 치료보다 이 효과가 좋다고 해서 이미 쓰이고 있었고, 허투 양성 유방암에 대해서는 에너투라는 약이 정말 획기적인 효과를 보여서 이제 쓰이게 되었고, 올해 4월부터는 급여도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사시투즈맘 고비티칸, 트로델이라는 약제가 들어와서 주로 삼중 음성 유방암에서 쓰이게 됐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항체 약물 접합제라고 하는 이 약제들이 유방암에서는 사용된 지 좀 정말 오래된 거네요. 사실 아마 저희 이거 시청하시는 여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약물에 대해서 경험이 있거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어찌됐든 이런 약제들이 이렇게 급속도로 많이 나올 때 사실 가장 궁금한 거는 저 약 나도 써볼 수 있을까? 아마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지금 약제들에 따라서 혹시 좀 환자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다를 것 같거든요. 일단 말씀 주셨던 에너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먼저 얘기를 드리면,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에너투는 이제 허투를 표적으로 하는 ADC이기 때문에 허투 양성 환자들한테서 먼저 쓰이고 있고, 지금은 전이성 유방암에서 허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치료로는 보통 도세탁세, 그러니까 탁센 계열의 항암제랑 트라스투즈마, 펄투즈마 이렇게 두 개의 표적 치료제를 쓰게 되는데, 이거를 썼던 환자들에서 아까 2차 치료제로 캐사일라 쓰신다고 하셨었는데, 이제 허가가 되면서 에너투를 이렇게 2차 치료제로 쓸 수 있게 돼 있고, 기존 캐사일라랑 비교해서는 무진행 생존 기간이 한 4배 정도는 늘어나는 아주
훌륭한 약입니다. 허투 양성 환자들한테서 전이암에서 2차 치료제를 일단 쓸 수 있고요. 그리고 1차 치료제로 쓸 수 있을지 아니면 전이가 되기 전에 전이를 막을 목적으로 조기 유방암에서 쓸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임상 연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제 허투를 그동안 발현이 약한 경우에는 기존의 허투 표적 치료제가 안 들었기 때문에 발현이 약할 때는 그냥 허투 음성으로 분류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새로운 ADC 계열의 허투 약제들은 발현이 낮아도 듣겠다 이런 게 밝혀져 있어서 허투 발현이 낮은 경우를 더 이상 허투 음성으로 분류하면 안 되겠다. 허투 저발현으로 분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허투 음성으로 분류되었던 환자들 중에서 허투의 발현이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에는 N허투가 역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급여는 안 되지만 허가는 되어 있고요. 이 N허투라는 약제가 효과가 너무 좋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허투를 어디서부터 양성으로 이제 여긴다 이런 개념들도 좀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허투라고 하는 기존의 이제 표적에서 이게 좀 더 대상자들이 넓혀질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단계도 더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캐사일라 같은 허투 관련된 표적 말고도 다른 항체약물 접합체는 없는지 또 궁금한데요. 트로데비라고 상품명이 되어 있는 사시투즈맙 고비티칸, 이름이 어려운데 그런 약이 이제 허가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사용이 되고 있는데 사시투즈맙 고비티칸이 가서 붙는 표적은 그 이름이 아주 익숙하지는 않은 약간 생소할 수 있는 트롭2, PROP 짝대기 2, 트롭2 역시 암세포의 표면에 나오는 항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가서 붙는 항체에 독한 항암제가 붙어서 사실은 뭐 고비티칸 이런 약들도 전신적인 부작용이 심한 약이어서 전신적으로 투여하기 쉽지 않은데 사시투즈맙이 트롭2가 많이 나오는 암세포에 가서 붙으면 암세포를 깨트리는 이런 기전으로 그러니까 트롭2를 발현하는 종양이 들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개발된 것보다는 대부분의 3중 음성 유방암이 트롭2를 발현을 한다고 해서 3중 음성 유방암이면 트롭2의 발현을 보지 않고 이 약제를 사용해서 연구했거든요. 세포독성 항암제하고 사시투즈맙 고비티칸을 비교했을 때 사시투즈맙 고비티칸 효과가 좋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3중 음성 유방암에 쓰이게 됐고 근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N허투가 처음에 허투 양성 유방암에서 시작해서 허투 저발현까지 펼쳐진 것처럼 사시투즈맙 고비티칸도 3중 음성에서 시작해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유방암에도 효과를 보이는 것이 증명은 되어 있거든요. 국내 허가는 안 되어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런 항체 약물 접합체가 어느 한정된 환자까지 효과를 보일 것인가를 규정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허투라고 하는 표적과 그다음에 트롭2라고 하는 표적을 이용한 항체 약물 접합체가 유방암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잘 설명을 저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기존 치료제들보다 좋은 것 같고 사용 저변도 계속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한번 지금 현재 우리나라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짧게 한번 정리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N허투는 전이성 유방암에 한정해서 허투 양성인 경우에는 2차 치료제로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허투 음성이던 환자 중에 저발현, 그러니까 허투가 조금이라도 발현이 있다면 항암제를 하나 쓴 이후에부터는 쓸 수 있고 다만 이 상황에서는 급여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트로델비라는 약은 3중 음성 유방암에서만 쓰이게 되어 있고요. 국내에서는 전이 환경에서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치료한 상황에서 쓰이게 되거든요. 주로는 2차, 3차 이상의 치료로 3중 음성 유방암에서 쓰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이 확대되겠죠? 네, 확대돼야죠. 네. 근데 이렇게 효과도 좋고 여러 상황에서 이제 점점 확대될 걸로 기대되는 좋은 약제인 건 분명한 것 같은데요. 이 약제들이 그래도 당연히 모든 항암제가 부작용이 있을 텐데 캐사일라 같은 그 허투 관련 항체 약물 접합제의 부작용은 어떤 게 있을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항암제나 표적 치료제가 갖고 있는 부작용들을 조금씩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뭐 백혈구나 혈소판, 빈혈 이렇게 혈구 감소 부작용이나 울렁거리고 입맛 없고 기운 없고 이제 구토하고 설사하고 이런 부작용들은 이제 기존의 캣사일라보다는 조금 더한 것 같고 항암제랑 좀 비슷한 수준이라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한 3분의 1 정도는 항암제만큼은 아니더라도 탈모를 경험을 합니다. 얘가 갖고 있는 좀 특이한 부작용들은 간 수치가 오르는 게 조금 흔하고 특별히 뭐 감염이 된 게 아닌데도 약물 자체 때문에 폐렴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 10명 중 한두 명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폐렴 때문에 정말 산소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좀 이렇게 위독해지는 거는 훨씬 더 드물어서 이제 100명 중 두세 명 정도이긴 하지만 폐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약물을 쓰면서 없던 기침이 생기거나 뭐 숨이 차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의료진하고 꼭 상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트로데비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까요? 트로델비는 마찬가지로 매스가 온 것도 약간 생기고 가장 중요하게는 백혈구 혈소판 따라와진 혈구 감소가 중요하다고 돼 있고 상대적으로 NO2는 정말 그 폐 부작용이 걱정되는 부작용인데 트로델비는 그런 부작용은 없어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더 사실은 백혈구 수치를 잘 보면서 투약하면 되니까요. 그렇긴 한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부작용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약지가 정말 획기적으로 좋은 약들인데 두 가지 다 좋은 약인데 그 효과가 전이 유방암을 정말 완치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가장 사실은 환자들이 만족할 만한 효과일 텐데 어느 시간이 지나면은 기존 항암제보다는 효과가 좋아서 더 효과가 좋고 오래가지만 어느 시점에 좀 나빠지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떤 약을 쓸지가 사실은 굉장히 고민되는 아직 정해진 게 분명치는 않고 그런 게 사실은 부작용도 부작용인데 효과의 제한점이 여전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게 항상 저희가 항암 치료할 때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예전에 흔히 사용하던 항암제 부작용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 같고, 물론 표적 치료제 개념처럼 암에만 작용을 하면 좋겠지만 우리 몸의 다른 곳에 영향을 주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 약제별로도 폐에 이렇게 좀 어떤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꼭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종양내과의 여러 다른 교수님들께서 사실 이 항체약물 접합제에 대한 경험들이 다들 있으시니까 사실 언제나 이제 치료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저희 환자분들 담당 주치의 교수님들과 충분히 상의하시면서 진료 보시면 아마 안전하고 효과 있게 치료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잘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